발제를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광화문대학교 이종혁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의 소통을 위한 정부 정책 홍보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략 등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통해서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어떻게 보면 새 정부를 할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들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공통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는 또 곧 있으면 또 5년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제기 부분인데요. 저는 정책 홍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정부 소통이라는 의제에 좀 주목하자. 아까 앞서 제1 발표에서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홍보라고 하는 부분을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건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PR이라는 말을 정부가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소통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뭔가 조직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경시하는 이러한 풍토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도 어떻게 보면 소통을 주관할 수 있는 어떤 정부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주체들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초반이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소통,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아닌 이제까지 우리 과거의 정부들을 통해서 나왔던 소통 방식의 부재, 그리고 소통 철학의 부재, 그다음에 소통 원칙의 부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5개 정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지지율이 5개 정부의 연차별 지지율이 거의 유사합니다. 항상 5년차 때는 이명박 정부 때도 굉장히 낮은 국민 지지율, 그래서 마치 가장 부통한 정부였다라고 했지만 과거 5년 전으로 가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또 5년 전으로 가보니까 DJ 정부 때는 좀 약간 좀 그렇지만 차이가 거의 2, 3%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가 또 똑같습니다. 이걸 어느 정부 하나를 자꾸 타겟으로 잡아서 공격할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공통의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어떻게 줄일 것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정부 정책 추진 활동에 제동을 거는 형태의 이런 불통, 이런 부분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홍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문제 제기해서 드리고요. 개괄적인 5가지 문제점들입니다. 홍보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모호성입니다. 홍보에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관행화되고 산발적인 홍보들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공통적인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메시지 전달 위주의 일방적이고 기능적 홍보, 결국 이런 것들이 언론에만 의존하는 홍보의 결과들을 가져오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전시적인 그리고 사후 반응적인 홍보들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산출물 위주의 홍보 평가 체계가 고착화돼가지고 모든 부서들이 저 홍보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은 소통을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 평가받는 것은 정부 내에서의 평가이지 국민들의 평가는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공통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론적인 기반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소통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컨티뉴어스 티어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내가 PR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견인들, 뭔가 영향 요소들을 바꿔야만이 활동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아주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에서 출발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좀 생략하고, 대신에 뭐냐면 컨티뉴어스 티어리에서 우연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정부의 홍보조차도 결국은 뭐냐면 절대적인 옹호에서부터 절대적 조화 사이에서 다양한 상황적 요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적 판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PR 활동, 이거를 이제 소통으로 저는 규정하고, 그래서 때로는 국민들과 대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국민들과 극단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저는 소통의 한 형태라고 보고,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국민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이 성공적인 홍보는 아니라는 거죠. 예, 자칫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모든 거를 다 좋은 거를 유도해야 된다.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와 같은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 세계의 전술적인 홍보, 이상 세계의 균형적인 홍보라고 하는 부분에 균형성을 좀 맞춰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소통, 이것은 즉 정책 홍보는 정책 이해관계자의 조화 대립, 경쟁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상황 변수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 최선의 스탠스를, 그렇죠? 결국 이 어떤 스탠스를 우리가 잡아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소통 단계별로 사전에 계획하고 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 활동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탠스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내 것을 알리려고만 하다 보니까 자칫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옹호해야 되는 순수 옹호 단계에 위치해서 강력한 자기주장과 갈등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때로는 뭡니까? 침묵 영역도 있는 거죠. 정부가 꼭 뭔가 말해야 되고 다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무리 당연히 언론이나 그 외부에서는 공개하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침묵 영역도 있는 것이고 또 공동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 겁니다. 단 공동 논의 영역에 있는 스탠스에서 침묵하고 있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통이겠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는 전문가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컨티뉴어스 티어리에서 나왔던 86개의 그 상황 변인 중에서 과연 정부 소통에 적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타당한 변인들을 한 67개 정도로 재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쓰여 있는 이 변인들을 보시면은 정부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외적 변인과 내적 변인들, 결국 정부 소통에 이와 같은 67개 변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고, 이 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결국 내 스탠스를 정하고선 그 다음에 소통이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협에서 보면 뭐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시민 권력, 그 다음에 법정 소송, 정부 비판, 뭐 기타 불만 여론의 공식화 등 이르기까지 67개 변인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뒤에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소통 환경의 해결 과제 개선 방안에서 저는 첫 번째로 변화된 리더십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그 리더십 연구들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보니까 이제 현재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결국 보상처벌 관리라는 어떤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과거의 정권들하고 한번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더니 좋든 싫든 간에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어떤 변화된 리더십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나의 소통 스타일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 그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바뀌어야 돼. 리더들이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보니까 적어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보면은 각 대통령들이 당선이 되신 이후에 소통한 스타일들이 다 뭐였냐면 나의 무엇인가를 알아줄 거야 국민들이. 예, 나의 스타일은 원래 이래 라는 그 고집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 그랬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도 굉장히 뭡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이거를 열심히 뭐 알리려고 할 필요 없어 라고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랬죠. 왜 이렇게 국민들이 나의 진정성을 몰라주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소통의 필요성을 갈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과도기였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되면서부터 건국되면서부터 쭉 이렇게 온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그 정권마다의 어떤 이념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담론들이 존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번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담론이라는 것이 권위, 발전, 자유, 참여, 개발 담론.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이 담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예, 시대에서 개발 담론.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는 우리가 좋든 싫든 신뢰 담론으로 넘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소통과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개방적이고 상호지향적인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리더의 몫인 거죠. 자, 우리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도 뭐냐면 정권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양대 정권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과연 이번 정부가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